네, 소셜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방향과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12가지 방법을 무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치적인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콘텐츠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객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정보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분명히 소셜 콘텐츠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SNS 바다에서는 정말 세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공하지 않은 듯한 사진도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되도록 사진이라든지 콘텐츠는 조금 가공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사진 관련된 어플을 여러분들께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동하면서도 페이스북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다양한 SNS를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바일 앱에 특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때그때 강의를 한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미팅을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찍었는데 어둡게 나왔어요. 또는 너무 예쁜 각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진을 바로 올리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활용하고 있는 2가지의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토원더라는 앱입니다. 네,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아이튠즈에도 있습니다. 애플의 핸드폰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토원더를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앱에서 다양한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3가지를 넣을 때, 2가지를 넣을 때, 4가지, 5가지 넣을 때에 따라서 각각의 액자가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조의 액자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치할 수 있고 또 사진 하나하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에 딱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올리고 싶지 않고 2개 이상을 올리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어떤 세미나를 갔을 때 여러 사진을 한 번에 조합을 해서 올리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앱이 바로 이 포토원더라는 앱입니다. 네, 포토원더 다음으로 제가 정말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 요즘 앱이 있는데요. 바로 포토러스라는 앱입니다. FOTORUS라는 앱인데요.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메인으로 들어가시면요, 인스타맥이 있고 칼리지가 있고 핀인픽이 있고 픽인픽이 있고 프로 에디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그중에 인스타맥을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인스타맥에 들어가시면요, 잡지 같은 플랫폼이 나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뭔가 이 이미지가 잡지스럽죠.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툴을 클릭하셔서 지금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플랫폼은 3개의 사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4개, 5개 각각 사진의 개수를 요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안에 저장해 놓으셨던 사진을 이렇게 2개 선택하시거나 3개 선택하셔서 넥스트를 누르시는 거죠. 네. 넥스트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그 잡지같이 생긴 예쁜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사진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진을 클릭해서 약간 돌리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맨 위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안에 어떤 폴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들을 들어가서 그 사진을 클릭한 후에 공유하기로 위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SNS로 바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쉬우면서도 사진을 바로 아까 포토원더처럼 2개 이상의 사진을 단순하게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잡지같이 예쁜 이미지에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포토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올리는 그 페이스북 이미지에 이 포토러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편집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고 더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편집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리고 동영상 앱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실 겁니다.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조금 없지만 아이튠즈에서 일단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로드무비라는 동영상 앱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1분에서 2분 사이에 짤막한 동영상을 직접 그 앱을 클릭하신 후에 현장 사진, 현장 영상을 찍어서 아주 세련된 음악을 첨부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또다시 바로 SNS로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로드무비를 검색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아이폰에서는 충분히 바로 다운받아서 실시간 영상을 세련되게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음악도 가능한 음악 첨부 가능한 음악들이 있으니까요. 따로 음악을 다운받아 놓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원하시는 음악을 바로 넣으실 수도 있겠죠. 대신에 유튜브나 이런 어떤 영상을 올리실 때는 저작권 좀 위촉되거나 위배되는 그런 영상은 안 되니까요. 음악도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동영상 앱이 있습니다. VINK라는 앱인데요. 이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다운받아 보셔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VINK 앱을 이용하시고요. 애플 핸드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무비 두 가지 앱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정말 SNS로 사진과 동영상 올리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데 동영상을 내가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녹화했던 것을 올리기에는 조금 너무 길거나 너무 세련되지 않아서 올리기가 약간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잘 두 가지씩 알려드렸던 앱을 활용하시면요. 사진과 동영상을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조금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소셜 컨텐츠 소재를 또 쉽게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또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는 소셜 컨텐츠에 대한 방향이나 전반적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저는 약간의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나 어떤 경쟁 업체의 컨텐츠를 분석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말은 쉽지 또 실제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내가 경쟁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추가해서 그분들이 올리는 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글이 다 보이진 않아요. 나의 뉴스피드에는 많은 사람들의 글이 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혹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그분들의 글은 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RSS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블로그나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늘 볼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네, 네이버나 포털에서 한 RSS 리더를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이트에서 한 SS 검색을 해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한 SS 리더의 그 아이디와 비번이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SS 리더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블로그 주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내 이웃 중에 또는 내가 우연하게 검색했는데 너무나 좋은 정보가 있는 블로그 이웃이 있었다면 그 이웃의 주소를 이 한 SS 리더에 입력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꼭 봐야만 하는 이웃들의 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부가 기능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기능은 직접 한 SS 리더 여기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서 기능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블로그 이웃들의 글을 다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꼭
꼭 보고 싶은 전문 블로거들의 글을 웹에서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면 너무나 또 편리하게도 한 SS 리더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전문 그 블로그 이웃 중에 이 사람의 글은 요즘에 뭐가 올라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도 우선 안드로이드 검색을 해서 한 RSS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간단하게 설치를 하시면 아까 웹에서 내가 등록해 놨던 그 블로그의 글들도 앱에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이렇게 해서 한 RSS 리더의 설명법을 말씀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피들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피들리 RSS 리더 중에 피들리가 있는데요. FEEDLY입니다. 구글을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구글과 이 피들리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웹에서 FEDLY, 피들리 리더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요. 로그인을 구글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또 쉽게 로그인을 하셔서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피들리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까 한알 SS 리더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전문 블로거들의 주소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하나 세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원하는 이름으로 추가해서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요리 블로거 또는 어떤 전문적인 IT 전문 블로거 이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분들의 새로운 정보, 전문 정보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들리도 앱이 있습니다. 앱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하신 후에 피들리를 다운받으시고요.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웹과 앱을 동일한 환경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늘 신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알 SS 리더 그리고 피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의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 늘 자극을 받으셔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텐츠 방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컨텐츠를 가공하는 것, 컨텐츠의 소스를 찾는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내 컨텐츠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목에 대한 설정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제목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사람들의 원래 어떤 평정심을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많이 자극이 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짝수는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홀수는 안정감보다는 약간 불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나 어떤 수치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꼭 알아야 될 7가지, 3가지, 5가지가 낫다는 거죠. 저도 앞전에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12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실은 11가지 방법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자를 제목에 넣으실 때 이왕이면 홀수로 넣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표현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표현 그런 것들도 자극적인 제목을 조금 이용하셔서 숫자와 함께 넣는 것도 좋고요. 또 기발하고 특이한 비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만 보던 아이언맨이 현실이 된다면 이런 주제의 제목으로 뭔가 최첨단 금속 소재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언맨이라는 독특하고 특이한 어떤 캐릭터를 제목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내 제목에 넣는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숫자를 홀수 단위로 쓰고 여기에 조금 최상급이나 약간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그런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도 사람들이 클릭하는 데 별로 관심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나 또는 평범한 당신을 매력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11가지 방법이라든지 뭔가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줄 중에 구체적으로
너무나 두루뭉술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확실하게 타겟을 설정한 세부 타겟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획했던 행사들 중에요.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토크쇼, 약간 이런 식으로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당신, 타겟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글 제목에는 확실한 타겟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주제도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는 이 팁도 꼭 필요합니다. 홈쇼핑을 제가 계속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제가 교육받을 때 꼭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온라인상의 글, 웹과 앱에서,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글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IT 전문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콘텐츠는 복잡한 주제도 최대한 단순하게 쓰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에 또 하나는 해외 트렌드들을 나름 정리를 해서 본인의 전문성과 연결해서 쓰는 것도 소셜 콘텐츠의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신 트렌드를 원합니다. 검색을 하고 찾아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거기에 해외의 최신 자료를 영문 번역한 자료를 어렵게 구했다든지 아니면 고급 CEO들을 위한 자료들만 내가 입수했다든지 이런 뭔가의 팁을 나름 정리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내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구나라는 생각으로 호기심을 갖고 그 자료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정보를 공유를 하실 때 해외 고급 자료, 내 업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 그리고 어렵게 구한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넌지시 컨텐츠에 삽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데도 그걸 쉽게 쓰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컨텐츠를 어렵게 쓰시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쉽게 쓰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 의견이나 역발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토론이 막 가능한 그런 주제, 반대 의견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요즘 어떤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런 무상급식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정치 색깔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슈들을 공감대를 살 수 있는 이슈를 던져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SNS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으로 명확한 색깔은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걸 이슈화시킬 수 있는 주제를 공중에 던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하나는 콘텐츠의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나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때 그때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시켜주는 단어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뭔가 항상 기대와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가 매력이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화나 영화나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런 어떤 작품들, 영상, 사진, 영화, 어떤 역사적인 내용에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인용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싶은 그런 IT 서비스를 연결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소셜 콘텐츠에 대한 제목이나 다양한 팁,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앱과 또 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소셜 콘텐츠 기획의 실제 사례를 좀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독자와 만남을 했던 그런 소셜 이벤트를, 콘텐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소기업청과 제가 최근에 독자들과의 만남을 온라인 화상 모임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독자들과의 만남은 오프라인으로 저자 세미나나 강연회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책의 컨셉이 SNS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인 만큼 저자와의 모임도 SNS로 한번 해보자라는 재미난 발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SNS를 단순히 어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어떤 의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실제로 컨설팅을 온라인에서 해보자라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요. 그 과정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초반에 그런 어떤 온라인으로 독자와의 만남을 한다는 것을요. 이 감성토크 36.5라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SNS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홍보 포스터를 보시면요. 나만의 SNS 브랜드로 몸값 업 중소기업청과 함께하는 감성토크 36.5 이렇게 이미지를 일단 만들어요. 예쁜 이미지, 온라인 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모집 기간, 참여 신청 방법, 누구가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발표 기간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포스터 안에 하나 정도에 다 입력을 합니다. 포스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조금 디자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모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는 퍼스널 브랜딩, 희망자 모집, 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자의 소개를 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하고요. 실제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포스터 웹페이지 하단에 댓글로 참여 신청하는 어떤 이유라든지 자기소개를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이 페이스북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접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남기시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온라인에서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날이 왔습니다. 네. 그 이벤트 기간 동안 또 중간중간 한 번 정도 또 다른 포스터로 공지를 했고요. 특정한 그 날이 와서 구글 행아웃으로 신청자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글 행아웃으로 검색하시면요. 구글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구글 행아웃 지금 보시면 사진, 이모티콘, 무료 그룹, 화상 통화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웹도 가능하지만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행아웃은 이동하면서 또는 모바일로도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화상 채팅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날 한 대여섯 명 정도, 7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이 구글 행아웃 채널 안에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제가 또 저와 함께 공저자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요.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대답하고 답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행아웃 안에 기능 중에 유튜브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영상이 유튜브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또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과로 사진을 찍어서 아주 재미난 캐릭터도 위에 올려주셨네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신 감성토크 36.5 행아웃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후기 개념으로 사진과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셜 이벤트 어렵지 않으시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자주 같이 모여서 하기가 힘든 분들은 화상 채팅 기능도 있고요. 또는 이런 온라인으로 독자나 고객들과 이벤트를 하고 싶은 어떤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이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한 어느 정도 공유했는지 직접 볼까요? 네. 공유가 일단 3건 이상 있었고요. 좋아요가 12건이고 공유하신 분들의 또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공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이 페이스북에 특히 공유나 좋아요는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방문자나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만요. 이 SNS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도달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는 대략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에게 페이스북에서 노출이 됐다라고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구글 행아웃의 영상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 독자들의 모임에 오지 못한 이 온라인 채널에서 합류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행아웃을 앞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팟캐스트라든지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는요, 영상, 오디오 모두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조금 마케팅 비용이 없는 소자본 기업가분들이나 개인들이 채널로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소셜 컨텐츠를 기획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률이 높은 글과 낮은 글을 한번 알려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방향을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기획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거기에 어떤 문서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이 될까? 네,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는 문서. 네, 신뢰와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나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문서. 그러니까 남들이 갔던 경험이나 장소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던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이런 소셜 이벤트에 대한 사례도 제가 직접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했던 거. 직접 강사가 했던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와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도 물론 제가 처음에 큐레이션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뭔가 남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문서를 복사하거나 짜집게 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 문서. 그래서 작은 기업에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했던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작더라도요, 그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자체 정보로 남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의 정보와 문서 내용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길이, 너무 짧은 문서는 이 네이버 포털에서는 많이 중요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추천해 드릴 것이 블로그는 정보를 계속 모아서 축적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 같은 SNS는 실은 정보가 모여지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과 블로그 중에 선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같이 하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와 반면에 페이스북은 절대 정보가 쌓이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가 5,000명 가까이 되고 페이스북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썼던 글을 어떤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언제쯤 올렸더라 하고 하나하나 글을 올려서 겨우겨우 찾았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와 반면에 블로그와 같은 어떤 이런 채널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짧지도 않는, 그렇다고 너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문서는 좋지 않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같이 포함해서 충분하게 실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읽는 사람이 즐겨찾기 하고 친구에게 공유나 추천하고 싶은 문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RSS 리더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RSS 리더기로 추가하고 싶은 전문 블로거의 이미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리는 정보가, 내가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정말 남들도 공유하고 싶은지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SS 리더기에 내 블로그가 추가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는 블로그, 그리고 인정받는 SNS 활용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사용한 것이 사용한 정보가 글을 읽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작성한 문서. 정말 바로바로 뭔가 정보를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정말 생각하고 공유하는 문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SNS를 쓰는 사람들은 특히나 나의 생각을 담지 않으면 그 정보는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 글에는 너무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지 않고 딱딱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기획자로서, 때로는 내가 구직자로서, 때로는 나의 어떤 입장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생각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객관적인 이동 경로나 나의 전문적인 정보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나의 생각을 꼭 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본인의 블로거나 이런 운영자의 생각이 담긴 문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거르는지 정말 신기하게 다 이렇게 거른다고 하네요. 네, 7번째.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작성된 문서가 포털 사이트에서도 좋은 문서로 꼽히고 많은 사람들이 퍼가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생각을 담고 쉽게 쓰고 여기에 충분한 길이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짜집기한 문서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컨텐츠 위주로 블로그에 올리시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남들에게 저작권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서나 웹사이트, 그리고 약간 스팸, 조금 유해한 문서들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이 거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글도 한 번 정도 객관적으로 보시고 내 글이 남들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좋은 소셜 컨텐츠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